자, 처음에 세 줄 누가 1, 2, 3이라고 쓸까? 1년 이렇게 할게. 1년 이렇게 묶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2, 3, 4, 5, 6, 7, 8, 9연. 그냥 통째로 묶으셔도 돼. 사라가를 안 빼고 그렇게 묶으셔도 되고. 자, 1 더하기 9연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1 더하기 9연. 9연을 쓸까요? 끝에서 쓸게요. 끝에다가 변형된 수미상관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변형된이라는 말 꼭 안 써도 상관없어요. 수미상관 기법이 맞기는 맞아요. 크게 봐서 반복과 변주예요. 변주, 변조, 변용, 변형 다 해당되고요. 그 바뀐 부분에서 주제의식이 강하게 부각이 되는 건데 얘는 거의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가번은 일제식민자를 가 현실이 되는 거고, 나번의 시적 현실은 독재 정권화가 되겠어요. 자, 가볼게요. 누가 하늘을 보았다고 하는가? 누가 하늘을 보았다고 하는가? 이연에 가보면 그건 사실 먹구름이었고 새항아리라고 나오거든요. 자, 누가 하늘을 보았다는 게, 하늘은 누가 하늘을 보았다는가? 하늘을 본 사람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죠? 하늘은 긍정일까 부정일까?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좀 약간 많이 돌았지만 박정희 얘기하고 뭐 전두환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좀 정치적인 언급하지 말고 좀 맞는 것 같아. 수업 시간 정치적인 얘기하는 건 좀 그렇긴 한데, 역사니까 사실 정당한 평가를 또 하긴 하게 되는데, 우린 애기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사실은 지식인인 거야. 대학 가고 사실은 상사인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근데 현실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좀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자,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으면 그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걸 알아야지. 우리 그 3S 정책 들어봤어요? 3S 정책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그 새끼 누구야? 그 양반 이재명 이름이 나오냐? 이명박 때 3S 정책, 신 3S 정책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3S 정책은 전두환 때 정책이에요. S가 들어가는 세 가지 정책인 거예요. 스포츠, 대표적인 스포츠, 스크린, 섹스, 이렇게 세 가지예요. 예, 저희 그 옛날에 이게 언제 생긴 거? 프로야구가 생겼어요. 스포츠죠. 그 영국의 축구가 원래 귀족의 운동이었잖아요. 근데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그 지붕이 낮은 곳에서 이렇게 먼지 막 나는 이런 데서 거의 하루 종일 일하는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이 끌어올 거 아니에요? 반항심, 저항심 생기고 이럴 거 아니야? 걔들이 분출할 수 있는 통로가 없으면 폭동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걔들도 이제 축구를 보게 된 거예요. 훌리건이 뭐 축구를 보러 가가지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풀어내고 공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 폭동 아니라고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프로야구 이런 것도 생기고 그런 쪽 사람을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에 대해서 욕할 걸 거기에 들어가서 욕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또 일하거든. 두 번째가 스크린이에요. 영화라든가 드라마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대리만족을 시켜주는 거예요. 세 번째가 섹스예요. 이런 거부감이 드나요? 이 말에 대해서? 섹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책. 숨어있는 정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제식민지를 겪은 거고 거기에 있었던 친일파라서 그런지 그래서 일제 정책을 잘 알아요. 사람들을 우민화해야 돼. 그래야 자기 말을 잘 들어요.
교육을 해주는 척 하면서 실제로 일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무력하게 빠뜨린다고 이렇게 해놓고 그러나 진짜 중요한 정보는 안 주는 거예요. 지금도 우민하거든요. 우민한데 이명박 때도 똑같이 비슷한 그 3S 정책을 펼쳤어요. 응? 그러다 보니까 현실을 볼 줄 몰라요. 아까 그랬잖아요. 박근혜 정부 때 언론 통제가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블랙리스트 알고 있죠? 들어봤죠? 블랙리스트 만들고 그 다음에 뉴스를 장악하고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 게릴라 뉴스가 있었던 거예요. 언론에서 발표하는 걸 그대로 놔뒀다고 하면 왜 게릴라 뉴스를 하겠어요? 게릴라 뉴스 하는 걸 왜 구청에서 잡으러 오겠어요? 그죠? 말이 안 되죠? 응? 자, 그렇게 가려놓고서 마치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것처럼 희망이 있는 것처럼 바꿔놔요. 그게 구름이 끼어있는 먹구름인 거고 쇠항아리인 거예요. 연밤에 선생님이 저희 때만 해도 그랬어요. 정권을 욕하잖아요? 어느 순간 없어져요. 이 사람이. 안기로 끌려가는 거예요. 빨간 벽돌집이라고 보통 우리 얘기했었어요. 거기서 물고문 나가고 전기고문 나가고 병신돼서 나와요. 실제로 여기가 정신이 나가요. 아니면 신체 어디가 깨져요. 성불구가 되기도 하고요. 천상병은 성불구가 돼서 나온 거예요. 천상병 시 알아요? 귀천현 씨가 되게 유명하고요. 요즘 잘 안 나오는데 팔이라던가 발이라던가 어딘가가 진짜로 그 못쓰게끔 돼서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 정권이 박정희, 전두환 이럴 때 되게 암울한 시대예요. 일제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던 시대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시를 통해서 저항하고 그런 사람은 신동엽이에요. 김수영 이런 사람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걸 하늘이라고 보고 있지만 그건 사실은 진짜 하늘이 아니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자, 일단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그 말은 하늘을 본 사람은 없다 이 뜻이에요. 그 하늘은 긍정인 거예요. 동그라미예요. 자유, 민주주의가 실현된 민주주의가 있는 자유와 민주주의가 있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세계 이런 거예요. 본연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세계가 하늘이에요. 누가 하늘을 봤다는가? 누가 구름 한 송이 없이 맑은 우리가 하늘이라고 보이죠. 거기 구름이 잔뜩 껴있는 거예요. 구름 한 송이는 한 송이 때 좋은 이름처럼 보이지만 귀엽게 보이지만 구름 부정이에요. 그 하늘을 가린 거잖아요. 그렇죠? 올바른 현실 인식을 방해하는 장애물인 거예요. 아, 제목 기억 안 나네. 병도 신데 어느 세계에 안개가 쫙 껴있어요. 그래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부정적인 일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안개가 싹 가려가지고 안 보여요. 그래서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을 토끼를 펴냈는데 귀만 쫑긋하고 들어요. 그러나 눈에는 보이진 않아요. 안개가 가려져 있으니까. 그거랑 똑같겠죠? 그러니 올바른 현실인식을 방해하는 게 구름이에요. 구름만성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자, 첫 번째 줄 보세요.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똑같죠? 중간에 뭐가 들어갔니? 아,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쓴 거를 여기 뭔가 하나를 집어넣고 내용이 똑같아요. 그죠? 김수영 씨 같은 경우엔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죠? 아, 바람에 풀이 어떻게 하죠? 풀이 눕는다? 아씨, 한참 알지. 바람이 두 번째 주 기억이 안 나네. 풀이 눕는다? 동풍,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죠? 풀이 눕는다. 풀이 눕는다가 반복되는데 앞에 뭐가 붙으면서 반복돼. 응? 눈은 살아있다, 마당에 떨어지는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마당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이것도 눈은 살아있다, 눈은 살아있다 반복되는데 떨어진 눈은 마당에 떨어지게 앞에 뭘 붙이죠? 이런 걸 점층적 확장을 통한 반복이라고 해요. 이건 두 번이긴 하지만 자, 세 번째 줄 쓸까요? 점층법 쓰였어요. 그래서 여기다 쓸게요. 점층법 쓰였고 반복법 쓰였고
보는 사람 없어 사실은 이런 거예요. 설법이 나왔으니까 영편법 쓸 수 있어요. 여기서 요거 보시면 되겠네. 점층법, 방법법 쓰였어요. 네가 본 건 사실은 먹구름이에요. 왜곡된, 조작된 현실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올바른 현실 인식을 방해하는 장애물, 그렇게 봐도 되겠어요. 또는 밑에 있는 서양말이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억압과 구속의 이미지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학교 갈 때 왼쪽으로 붙어서 가야 된다니까요. 불 꺼, 그럼 불 꺼야 돼요. 불 공부야. 이런 거거든요. 응? 네가 본 건 먹구름,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왜곡된 현실 인식이에요. 그 현실 인식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왜곡된 현실 인식. 네가 본 건 지붕 높은 새항아리. 위에 거랑 비슷하네요. 2형과 3형 비슷한 내용이에요. 지붕 높은 새항아리. 그럼 새항아리도 같은 거죠. 앞에 먹구름하고 조금 다르게 새항아리는 무거운 느낌이 들죠. 그래서 억압과 구속이 좀 더 이미지가 강해요. 그리고 쇠라고 하는 이미지는 뭐가 떠오르죠? 비슷해요. 현대식 읽으실 때 쇠가 나오면 쇠, 납 이런 거 나오면 쇠, 무기, 총, 칼 이런 거예요. 구속과 억압이 되는 거예요. 무력의 대립, 보통 이런 게 될 수도 있고요. 쇠항아리 그거를 하늘을 일생을 살아갔다. 반복법이에요. 일생을 살아갔다. 똑같이 나왔죠? 이연하고 반복을 통해서 시적 상황을 강조했어요. 이 시적 상황이 긍정적 상황이에요? 부정적 상황이에요? 부정적 상황이에요. 독재 정권의 부정적 상황을 강조했어요. 넘어갈게요. 닦아라 사람들아 닦아라죠. 도치법. 명령법 쓰였어요. 올바른 현실 인식을 촉구한 거예요. 뭘 닦아요? 먹구름을 닦아내라는 거잖아요. 먹구름은 현실 인식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 말은 올바로 현실 인식을 해라 이 뜻이에요. 네 마음속에 있는 구름 세모예요. 사람들아 네 마음속에 구름을 닦아라죠. 요것도 도치네. 그러니까 전체도 도치예요. 찢어라 사람들아 네 머리 덮은 새항아리 세모예요. 새항아리 닦아라 찢어라 명령법이에요. 명령형 문장인데 명령형 문장. 명령 문장을 통해서 강한 올바른 현실 인식에 대한 촉구를 강하게 부각하고 있다. 아침 저녁으로 너의 마음속에 구름을 닫고 티 없이 맑은 영혼의 하늘을 볼 수 있는 사람. 자, 저게 진짜 하늘인 거야. 사람이라면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야 라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은 그 뜻이에요. 자, 이게 구체화시킨 거에 제가 그냥 제가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대학 2학년 때예요. 2학년 때 제가 소설 분과장을 맡고 있어서 그때 이제 선배들이 아래 학번 애들 교육을 하는 거죠. 꼭 과에서만 선생님한테만 배우는 게 아니고 분과 활동을 하면서 뭐 창작도 하고 비평도 이렇게 해요. 그런데 신입생이에요. 공부 잘하는 애야. 전교 1, 2등 늘 했던 애고 그래요. 근데 난 소금 갖고 토론했나 뭐 하여튼 그런 류의 소설. 난징의 소설인 작은 공 이런 류의 소설이에요. 제목이 뭐였더라? 하여튼 그런 류의 소설 가지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할머니가 나이 드신 하얀 머리 할머니가 좌판. 근데 좌판도 제대로 크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깔개 이런 거에다 이만큼 쌓아놓고 파시는 할머니 있잖아요. 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렇게 하니까 이 전교 2등 한다는 애가 아직은 애기니까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그러면 여러분 그래도 요즘 이제 매체가 많이 발달이 돼서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잖아요. 근데 그것도 자기 관심 있는 거 보지 관심 없는 건 안 보게 되니까 사실은 눈은 여전히 갇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소외된 계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럼 그거를 또 사회 구조적인 모순이나 이런 것들을 또 짚어낼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게으르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하게 산다. 이런 생각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거 동의해요? 여러분은 그거 안 하겠죠 그렇게는? 그래도 그나마 매체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80이 된 할머니가 나와서 나와서 하루 종일 있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다. 그러면 사회 안전망이 잘못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럴 때 그 분들 좀 살 수 있게끔 지원도 해주시는 정책도 필요해.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친구는 그냥 게을렀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의미난 거죠, 사실은. 네? 자, 그런 생각이 이런 거예요. 독재 정권의 문제고 있는 건데 그걸 생각 안 하고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해 버리는 거예요. 응? 오늘 좀 자꾸 이상한 시들이 그래서 그래요. 시들이.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를 보면서 가가지고 지나가서 우리 요즘 시를 제목 잘 기억나더니 그거 뭐냐? 자, 길에 이렇게 팔고 있는 분들을 보고 좀 측은해하고 불쌍해하고 뭐 더 많이 사드리려고 하고 뭐 이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 이게 먹구름이 낀 거고 인간의 원래 올바른 삶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다. 자유롭고 민주주의가 실현되어 있고 또 나름대로 노력을 하면 잘 살 수 있고 이런 세계가 바람직한 세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그 할머니를 보고 에이 게을렀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씨발 정치 잘못됐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여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할머니를 불쌍하다 좀 도와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개인적인 문제를 치부해버리고 에이 뭐 나는 열심히 해가지고 저 사람한테 되지 말아야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응? 자 거꾸로 해서 구름을 닦은 사람은 영원의 그 본연의 모습을 본 사람은 하늘 띄어서 맑은 영원한 하늘 동그라미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은 즉각 인간 본연의 삶,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삶, 민주주의에서 살 수 있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은 외경을 알게 돼요. 생뚱맞죠 갑자기 두려움, 공경 이런 거예요. 뭐에 대한 거냐? 옆에 쓰세요. 외경 왼쪽에다가 본질적 삶에 대한 이런 말이 빠진 거라고 보면 되겠어요. 본질적 삶에 대한 외경. 이게 좋은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유와 민주주의를 누리는 삶인 거예요. 에 대해서 외경을 알 것이다. 또 아침 저녁으로 너의 머리 위에 있는 쇠양아귀를 찢어버리고 티 없이 맑은 구원 오래 국자 멀 원자에 앞에 있는 영원과 비슷한 거예요. 구원의 하늘을 아실 수 있는 사람은 느낄 수 있는 사람 이런 건데 자 하늘 앞에다가 써볼게요. 자 하늘 긍정이죠. 자유와 평화와 민주주의가 있는 본연의 삶을 할 수 있는 이런 뜻이에요. 자, 하늘 앞에다가 아니면 그 위에 똑같이 써도 돼요. 아까 위에 것처럼 자유와 민주주의 평화가 실현된 삶 인간 본연을 살 수 있는 본연의 삶을 살 수 있는 세계 아까 안 썼던가요 제가? 한번 써보세요. 그럼 하늘에다 아까 이런 거 자유와 민주주의가 실현된 삶을 살 수 있는 세계 인간 본연의 삶을 살 수 있는 세계 이 뜻이에요. 그 하늘을 누려볼 수 있는 아는 사람은 연민을 알리라. 아까 그 할머니에 대한 연민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독재 정권 하에서 교육을 받았던 사람은 그 이재명 얘기도 나와요. 광주 항쟁이 사태라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알고 있었대. 제대로 고등교육을 못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간첩 이북에서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사회로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조작된 거였다. 거기에 잘못 움직인 거다 라고 알고 있었대. 왜곡된 사실을 아는 거죠. 자, 그 왜곡되게 알고 있는 사람 자체에 대해서 불쌍하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 어젠가 전두환 대통령 과거 대통령이 아니지 전두환 씨의 손자가 교육을 제대로 못 받긴 했는데 최근에서 이제 알게 돼 어쨌는지 자기는 집에 있으니까 그 집안의 돈이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걸 알 거 아니에요? 비자금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느 정도 알 거 아니에요? 아빠랑 등등이 그 숨 없다고 했는데 통장에 10년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비자금이 운용되는 걸 알고 있는 거지. 똥덩어리로 잘 살고 있고 지금도 아직 몇 천억이 아직 징수가 덜 됐대요. 더 되겠지만 응? 그걸 가지고 주식도 하고 고가의 집에 살고 뭐 호프집을 다니고 이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밝혔어요. 집안에서 보면은 진짜 그 아버지나 이렇게 보면은 개새끼처럼 느낄 정도지만 어쨌든 진실을 밝히고 무릎 꿇고 강주에 가서 아버지가 학살자였다는 걸 인정하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어제 그랬어 어제 그 뉴스에 막 나오고 그랬어요. 혹시 들었어요? 그 들었어요? 자 나는 내용은 뉴스 라디오로만 들었는데 자 예를 들어 그 친구가 만약에 아버지 이야기를 잘 모르고 할아버지 얘기를 모르고 우리 할아버지는 민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살았어 영웅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교육을 잘못받아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볼 때 불쌍해 이런 생각 할 수 있지 않나요? 아닌가요? 개새끼인가요 그냥? 얘가 나중에 제대로 교육을 받았더니 알게 된 거잖아요. 사실은 충격을 받았겠지 그 사람도 그래서 마약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바뀌게 되는 거지. 일본 애들을 개새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교육을 그렇게 계속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왔다가 사실을 알게 되면 바뀌어요 사람이. 이거 거짓말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거짓말로 속고 있는 사람들은 불쌍한 면이 있는 거죠. 그 사람은 불쌍할 수 있는 사람은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그래서 연민인 거예요. 왜 연민이 갑자기 나오는지 알겠어요? 자, 연민 옆에 써볼까요? 자유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자유와 민주주의, 평화의 본인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런 말이 빠진 거예요. 자유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요 정도 하면 될까요? 연민을 알 것이다. 차마 삼가서 발걸음도 조심 마음 아무리며 조심하며 이런 뜻인데 요거 해석이 좀 분분해요. 이 차마 삼가사라고 하는 건 독재 정권 하에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삼가는 걸로 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자유와 민주주의, 평화 이런 것들이 너무나 소중해요. 그 소중한 것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 내지는 높은 가치를 인정하는 그런 조심성이기도 해요. 자유와 민주 평화라고 하는 거는요 금방 또 없어지기도 해요. 얻기는 되게 힘들어요. 근데 한 번 없어지잖아요. 몇십 년, 몇백 년을 가는 거예요. 왜? 권력자들은 그걸 계속 갖고 싶어 하기 때문에 착취하고 억압하고 우민화하고 이래서 마치 자기들이 지금 살고 있는 세계가 정당한 것처럼 그렇게 교육을 해요. 나는 천민이니까 흙에 던져주는 흙바닥에 진흙탕에 던져주는 빵 주워 먹어도 먹을 수 있으면 행복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맞는단 말이에요. 유럽 쪽이지만 자 그래서 얻게 된 자유, 민주주의, 평화 이게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발걸음도 조심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봐도 돼. 두 가지예요. 차마 상간다라는 건 독재 정권의 부정적 현실로 인해서 이것도 될 수 있고요. 자유와 민주주의,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그런 자세로 볼 수도 있어요. 정리를 안 해드려서 풀기 못하겠나요? 자, 부정적 현실로 인한 첫 번째. 두 번째는 아까 요건데 너무 길다. 이거 어떡하지?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자세예요. 서럽게도 해석을 두 가지로 할 수 있어요. 자, 이거를 너무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생각이 되나? 서럽게 엄숙한 세상을
서럽게 눈물을 흘려 이건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살아가리라가 밑에 있죠. 이거 판본에 따라서는 살아가리가 위에 붙기도 해요. 여기에 붙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붙기도 해요. 자, 이거를 엄숙한 세상을 분석 노트, 사용 설명서 이런 거 다 반응법으로 나와 있어요. 잠깐 볼까요? 이 엄숙한 세상은 자, 첫 번째 지금 사용 설명서, 분석 노트 뭐 나와 다 묶은 거니까 이렇게 봐요. 이거를 반어법으로 봐가지고 독재 정권하의 부정적 현실을 보는 거예요. 그럼 반어법이 되죠. 그죠? 그 억압과 구속의 세계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서럽게 눈물 흘리면서 눈물 흘리고 있는데 그래도 살아가리라. 극복 의지예요. 삶에 대한 의지예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거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는데 원래는 이렇게 해석해요. 이건 반어법이 아닌 긍정으로 보는 거예요. 자유, 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쟁취하기는 어렵지만 어려운 거예요. 응? 그게 쟁취되는 세계고 그런 것들이 있는 세계라고 하면 엄숙한 세상인 거예요. 응? 근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안 됐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서럽게 눈물을 흘려요. 이거 잘못된 세계인데 라고 하고 그 세계를 마치 본연의 세계를 잘못 알고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서럽게 눈물을 흘릴 수 있을 줄 알고 연민과 공감할 줄 알고 아는 그런 모습이에요. 응? 자, 왜곡된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여기 있어요. 이렇게 말해서 잘못됐다. 현실이 왜곡됐음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서러움, 연민인 거예요.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사용설명서라고 제가 다 봤는데, 응? 이게 다 안 나와. 근데 이게 원래 그 논문에 이런 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살아가리라를 이거를 요렇게 묶을 수도 있고요. 다음 역을 넘기기도 하고 그래요. 요걸 요렇게 땡겨 쓰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리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위로 땡겨서 붙일 수도 있어요. 응? 그러면 이런 의미가 가능해. 근데 일단 뭐 흐름이 있는 거니까 연구 흐름이 있고 하는 거니까 지금 다 이걸로 하고 있어. 어느 정도 대체로 자서들이 엄숙한 세상을 독재 정권의 부정적 현실을 본다면 반응법으로 볼 수도 있다. 무조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볼 수도 있다. 살아가리라 극복 의지예요. 극복 의지.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자락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앞에 걸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이게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극복해야 되라는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 현실 극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맞아 써볼까요? 부정적 현실 극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본학생 문제 풀려 있어요? 그 몇 번 문제 좀 풀고 있었어요? 풀고 있었어요? 풀었어요 이미? 풀어보세요. 본학 몇 번이 좀 어려웠어요? 4번 괜찮았어요? 4번 어려웠어요. 4번 어려웠어요? 저 채점 안 했어요? 좀 이따 같이 불러줄게. 먼저 다시 한번 점검해보세요.
네. 1번 볼까요? 답은 2번이에요. 가번에 사립법 사용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다지도 어떨까? 살아왔던가? 고백을 했던가? 이런 거 사립법일까요? 이거 사립법으로 보기 어려워요. 그냥 의문문 형식 그러면 되겠어요. 의문문에 더 가깝죠? 그래서 선택지에도 의문의 형식을 이렇게 한 거예요. 나번에는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이거는 본 사람이 없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사립법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가번 안 돼요. 그래서 사립법을 사용하여 그러면 틀리는데 의문문 형식을 이용하여 물음의 형식을 이용하여 이거는 맞아요. 이해되셨죠? 2번이에요. 2번에 4번이에요. 본질적 삶의 어떤 소중함? 뭐 이런 것들, 가난한, 힘겹게 살아가는 소외된 계층에 대한 연민? 이런 것들을 알게 된다라는 건데, 적극적 자기 변화도 틀렸고요.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 이런 걸, 그러니까 자유롭고 민주주의의 세계에서 본연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사는 것이 맞는 것이다 라는 걸 아는 사람은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연민도 할 줄 알고, 그런 자유, 민주주의 이런 것 실현된 삶에 대해서 외교할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적극적 자기 변화 아니에요. 도전천지 극복 결심 이런 것도 아니고. 됐죠? 3번에 기억의 사람은 이건 민족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니은번의 사람은 억압과 구속을 당하고 있는 또는 왜곡된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왜곡된 현실 인식으로부터 벗어나라 이렇게 되는 거네요. 자, 적절한 것 1번이 정답이에요. 괜찮아요? 4번 답은 2번. 4번 틀렸어. 4번에 보면 가번의 중심 내용이 자기 희생을 통해서 부정적 현실을 바꿔보고 싶은 거예요. 반성과 성찰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어느 즐거운 날은 광복의 날이고요. 날에 또 참여록을 쓰는데 참여록의 내용이 현실의 삶에 대한 미래의 반성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의 삶이 다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한 반성이기 때문에 그 자기 반성과 성찰을 통해 부정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드러났다 볼 수 있어요. 자기 반성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안 되겠어요. 됐죠? 넘어갈까요? 8강 볼게요. 8강. 아까 앞에 너무 오래 걸렸어요. 자, 100쪽에 3번 잠깐 볼까요? 자, 구상의 초토의 시 1번하고 곽재의 새벽편지인데, 구상의 초토의 시 1과 곽재의 새벽편지는 모두 부정적 현실 속에서 새로운 희망 발견. 부정적 현실을 나타내는 말이 있을 수 있고요. 희망을 상징하는 의미가 시어가 또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찾을 수 있어야 되겠네요. 그럼 가번과 나번은 둘 다 대립적 이미지의 시어가 사용되고 있겠군 하고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실제로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초토의 시 1은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새벽편지는 비민주적이고 억압적인 정치현실 배경으로 돼 있죠? 자, 이게 해당되는 시를 한번 찾아볼게요. 이란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통을 형상화하고, 이게 아까 쇠항아리에 눌려 지내는 사람들인 거죠. 고통 속에서 희망의 단초를 발견함으로써 현실과 화자의 전환된 인식을 드러낸다. 화자가 인식이 전환되고 있대요. 이거는 중간에 바뀌는 건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전환이 되는 거네. 이거는 정확히 한다면. 자, 가번 볼게요. 가번. 초토
초토? 우리 어떤 뜻이죠? 초토화되었다. 제목이 초토릿이에요. 그래서 딱 떠오를지 모르겠는데 6.25를 배경으로 하고 있겠군 짐작할 수 있는데 문제 3번에서 이미 나와 있었어요. 6.25 전쟁을 배경으로 그죠? 어? 그 가끔 뭐 유튜브 이런 데 사진 보면 6.25 때 진짜 다 깨졌잖아요. 어? 초토화됐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자, 가봐볼게요. 판잣집 유리딱지 아이들 얼굴이 불탄을 해바라기 마냥 걸려있다. 자, 판잣집 여기는 유리창도 제대로 없을 것 같아. 뭐 비 오는 날 이런 거 그런 작품이 나오는 것처럼 뭐 거적대기 같은 거 갖다 붙였거나 유리가 아닌 비닐 이런 거 갖다 붙였을 것 같아요. 지금이야 유리가 살기 좋아진 거지. 응? 옛날에 실제로 전쟁 때 아니고요. 80년대 이럴 때까지만 해도요. 그 비닐 이렇게 붙이고 그랬어요 사실은. 어? 유리가 시골 이런 집이 깨지고 막 이러잖아요. 비닐 갖다 붙여요. 이렇게 해가지고 모두 박아가지고. 판잣집 유리딱지. 판잣집은 되게 열악한 환경인 거예요. 피난민총의 살기 어려운 열악한 환경이에요. 전쟁의 어떤 비참함을 드러내는 전쟁의 결과인 거잖아요. 다 깨져버렸어요. 판잣집 유리딱지. 근데 여기 유리가 있긴 있었나 봐요. 유리딱지에 아이들 얼굴이 불타는 해바라기 마냥 걸려있다. 아이들 얼굴이 밖에 빼꼼히 내다보고 있나봐요. 그 빼꼼히 내다보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해바라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불탄다고 하는 건 뜨거운 열정이에요. 해바라기 해를 보면 바뀌잖아요. 해라고 하는 건 이상, 꿈이 밝은 거잖아요. 그걸 바라보는 해바라기 같아요. 그러니까 판잣집에 있는데 애들이 되게 밝은 이미지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 이 애들 보고 희망 바로 느끼지는 모르는 듯이 희망을 느끼는데 불쌍해, 미안한 거예요. 어른으로서. 응? 그래서 비록 상황은 이렇지만 자, 이렇게 반대되는 거예요. 아 이거 다른 건 있었죠. 물론 이것도 반대되는 거 맞아요. 반대되는 거 맞는데 이거는 폐화가 되고 이랬다면 희망을 나타내는 말을에다가 동그라미 칠게요. 여기 대비되긴 해요. 천진난만한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전쟁의 비극성을 부각해. 이거 이해 가요? 천진난만하기 때문에 전쟁의 비극성이 부각된다는 게? 아이들 얼굴이 불타는 바람에만은 걸려요. 일단 이 사람이 본 건 아이들 얼굴을 봤어요. 근데 그 봤을 때 처음 인상은 이랬어요. 마음이 이랬어요. 내려쬐던 햇발이 눈부시어 돌아선다. 나도 돌아선다. 울상이 된 그림자가 나의 뒤를 따른다. 자, 나의 심리를 나타내는 건 어디 있어요? 짐작할 수 있는 말? 울상이 됐대. 자,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그걸 모르고 막 그러니까 웃으면서 아빠 일어나마 이런 거 있어요. 그 아이를 볼 때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어휴 희망제 이렇게 되겠어요? 돌아가셨는데 모르고 아빠 막 이러고 있어요. 막 웃으면서 그 아이를 볼 때 친척이 번쩍 쳐보세요. 친척이 그 애기가 막 그러고 있는데 죽은 걸 몰라서 하고 있어. 근데 그 애기를 보고 어떨까요? 불쌍하죠. 저렇게 천진난만한데 저렇게 작은 애를 놔두고 응? 그걸 비극성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울상이 된 거예요. 자, 울상이 된 그림자 밑줄이에요. 울상 슬픔을 느끼는 거예요. 아이들에 대한 불쌍함 어른들 때문에 저렇게 된 거잖아요. 응? 그 아이들을 구해주지 못한다는 자괴감 뭐 이런 것들이
요걸 보고 울상이 됐어요. 화자의 정사 상태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죠? 울상인 거예요. 자, 이따가 바꿀 거예요. 울상이 된 그림자 나의 뒤를 따른다. 자, 거기서 내리쪼이던 햇발이 눈부시어 돌아선다. 이게 자, 햇발이 내리쪼던 햇발이 눈부시어 돌아선다. 뭔 말이에요? 자, 눈부시어 돌아선다. 돌아선다 믿죠? 주체가 누굴까요? 주체를 아이들로 볼 수도 있는데 햇발이 자, 햇발이 비치고 있어요. 그게 여기 비치는 거예요. 아이들 얼굴에. 해가 되게 밝은 거잖아요. 근데 그 밝은 해보다도 아이들이 더 밝은 거야. 눈부시하고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 주체를 해로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로도 볼 수 있어요. 납득이 안 돼요? 사실은 누가 돌아선 거예요? 내가 돌아선 거지. 내가 아이들을 보다가 저렇게 천진난만한 애들인데 내가 해줄 게 없네, 미안하네 하고 돌아선 거예요. 그거를 햇살이 돌아섰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돌아선다 주체 아이들을 볼 수도 있지만 햇발로 볼 수도 있어요. 동시에 밑에 보니까 나도 돌아섰다고 그랬잖아요. 울상이 된 그림자 나의 뒤를 따른다. 어느 접어든 골목에서 걸음은 멈춘다. 어느 접어든 골목, 내내 판잣집에 있었죠? 골목으로 갔죠? 그러다 밑으로 가면 언덕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공간의 이동에 따른 시상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공간의 이동이 있어요. 우식에 따라 쓰시면 되겠어요. 공간의 이동에 따른. 공간의 이동이 있으면 시간의 흐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라고. 그래서 늘 시간의 흐름은 들어가요. 이렇게 되면. 왜요? 처음에 판잣집에서는 뭘 느꼈어요? 울상이 됐어요. 울상. 그래서 미안, 자괴감, 슬픔 뭐 이런 걸 느꼈어요. 그러다가 어느 접어든 골목으로 갔어요. 골목으로 갔어요. 어느 접어든 골목에서 걸음을 멈춘다. 잿더미가 소복한 울타리. 자, 잿더미 생문이에요. 폐허예요. 초토지, 초토. 이 전쟁으로 인해서 열악한 환경으로 바뀌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유사해요. 잿더미가 소복한 울타리에 개나리가 마음을 들다. 개나리가 활짝 핀 거예요. 개나리 새로 태어난 거잖아요. 새 생명, 희망이. 그러면서 화자의 인식이 전환되는 거예요. 인식 전환의 계기. 네. 희망을 보게 된 거예요. 희망을 봤어요. 저기 언덕을 내려다니는 소년, 이게 제니라고 나오거든요. 원래는 제니인데 이게 제니가 미국 이름이거든요. 그게 아니고요. 그 러시아 이름 뜻으로 러시아어래요. 이게 원래 소녀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우리말로 소녀로 바꾼 거예요. 근데 이제 원시 용어를 바꿔놓은 거예요. 이렇게 시험에서 실제로 바꿔서 나오기도 해요. 소녀의 미소, 소녀의 미소. 동그라미요. 순수함, 꿈, 희망 이런 뜻이에요. 소녀의 미소에는 앞니가 빠져 있어요. 애기겠죠? 시체가 바뀌고 있는 중이에요. 아주 애기인 거예요. 깍깍깍 웃으면서 뛰어가는데 그만큼 밝고 희망차고 보이는 거예요. 아까 불탄 해바라기처럼 걸려 있는데 이 자체는 긍정일 수 있지만 얘들한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막 얘들 방에 이렇게 애기들이 있는데 여러 명이 막 했는데 옷도 찢어져 있고 꿰매고 막 이렇게 했는데
크리스마스인데 제대로 못 해줘. 뭐를 선물도 못 해주고 맛있는 것도 못 사주고 그러면 자기들끼리 막 재밌게 오성도성 놀고 있는 모습은 더 보면 더 미안하고 측은하겠죠?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서 불쌍히 됐던 거예요. 자기가 느끼고. 그런데 자, 그 순박한 순수한 아이의 미소를 보니까 죄 하나도 없다. 순수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느껴진 모습을 보면서 나는 술 취한 듯 흥그러워진대. 흥그러워진대. 희망을 느낀 거예요. 아까 울상에 대해서 여기서 울상이라는 말을 나왔었죠?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 상태에서 흥겨움을 갖게 된 거예요. 희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도 웃으며 앞장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뀐 거예요. 자, 주제 한번 적어볼게요. 주제 전쟁의 폐허 속에서 사실 문제 아까 그 4번인가에 주제가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속에서 발견한 희망 주제예요. 대립적 이미지 시어가 사용됐어요. 한잣집 잿더미 부정, 개나리와 선의 미소 긍정이에요. 그 다음에 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전환의 계기가 뭐예요? 개나리예요. 그 개나리 이후에 슬픔의 정서에서 미안함의 정서, 자괴감에서 흥그러움, 기쁨으로 바뀌고 있어요. 희망으로 바뀌고 있어요. 이해됐죠? 자, 나번 갈게요. 나번 제목이 곽재구 새벽 편지고요. 아까 새벽 편지의 시대적인 배경은 비민주적이고 억압적인 정치한 시지예요. 자, 새벽에 깨어나 반짝이는 별을 보고 있으면 이상 깊은 어디에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새마나 출렁이고 있을 것만 같다. 파란 목마름으로 아까 이런 시도 김자신의 시도 내용이 보면 밤은 보통 뭘 상징하겠어요? 부정적 현실, 독재 정권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아침이면 해가 나오잖아요. 자유와 민주주의가 실현된 시간이에요. 그 새벽은 뭘까요? 중간, 신새벽, 아침에 가까운 시간이 아직 밤이 가진 않았어요. 밤이 깊어질수록 아침이 오는 거잖아요. 역설적이죠. 밤이 지나가면 그게 아침이 온 거니까 바로 아침 오기 전에 신새벽이에요. 자유와 민주주의가 실현되진 않았지만 곧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세계가 신새벽이에요. 비슷한데 나번에서도 새벽은 그런 시간인 거예요. 밤이 물러가고 아침이 오기 전의 시간인 거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깨어나 새벽 밑줄 희망을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새벽에 깨어나 반짝이는 별을 보고 있으면 반짝이는 별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긍정이죠? 반짝이는 별 보고 있으면 이 세상 깊은 어디에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이 있을 것 같아. 사랑의 샘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별 자체가 희망을 상징하고요. 사랑이 있을 것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도 의미. 되게 부정적 현실이지만 그래도 어딘가에 사랑은, 희망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걸 연상하다는 게 별이에요. 그래서 별은 사실 연상이 4개이기도 해요. 이기도 하고, 사랑의 셈, 형식이 A의 B 형식이죠? 이런 것도 은유법 형태예요. 물론 A와 B는 같은 범위가 되면 안 돼요. 사랑이 아직 있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기대감을 가지고 있네요. 기대감. 거기 4줄 왼쪽으로 묶었어요. 그래서 4줄 왼쪽으로 묶어버리시고 1행부터 4행까지 묶었어요. 자, 오른쪽 두 번째 줄. 새벽에 깨어나서부터 마지막 줄까지 묶어볼까요? 오른쪽 그 99 쪽에 두 번째 줄. 새벽에 깨어나서부터 4줄 묶어보세요. 새벽에 깨어나 반짝이는 별을 보세요. 똑같죠? 이 선생님 어디에? 똑같죠? 말의 선이 똑같네? 여기만 바뀌었네. 사랑의 셈이 아니고 희망의 셈 하나 출렁이는 색깔만 바뀌게 되겠죠? 역시 기대감이고요. 이때 별은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그죠? 기법 뭐예요? 시적 기법, 수미상관 기법을 썼어요. 자, 다섯째 줄 5행 갈게요. 고통과 쓰라림과 목마름의 정령들은 잠들고. 고통과 쓰라림과 목마름, 이게 현실의 고통인 거예요.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 정령들, 사람들이에요. 영혼이지만 여기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잠들고, 눈시울이 붉어진 인간의 혼 밑줄이에요. 그 김수영 시에서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 이 기억나세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묶을 수도 있어요. 눈이 땅에 마당에 내렸는데 그 눈을 보면서 순상을 배우는 거예요. 응? 밤새도록 그 눈을 보면서 자기 반성을 하는 거예요. 그게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이에요. 죽음도 불사하고 민주주의와 자유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저항하는 사람, 시로서, 즉 시인이거든요. 응? 아까 우리 그 6강에서 보면, 6강에서 아까 잠깐 6강 가볼래요? 6강에서 92쪽에 티 없이 맑은 영혼의 하늘을 볼 수 있는 사람, 티 없이 맑은 구원의 하늘을 마실 수 있는 사람이 본연의 삶에 대한 외경을 가질 수 있고 왜곡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연민의 정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인 거거든요. 돌아와서 여기 눈시울이 붉어진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고통과 쓰라림과 목마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눈시울을 붉힐 수 있는 인간만 깨어있어요. 그런 시간인 거예요. 물론 고통과 쓰라림과 목마름의 사람들이 눈시울이 붉어진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잠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고통과 쓰라림과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잠들어 있어요. 평범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연민하고 불쌍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눈시울이 붉어진 인간이, 이게 이제 자유와 민주주의에 위해서 투쟁할 수 있는 사람, 또 부조리함을 고발하는 시를 쓸 수 있는 시인, 뭐 이런 사람들이 되겠어요. 김수영의 시로 묶는다면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이 되겠어요. 아까 앞에서 보면 앞에 걸로 하면 티 없이 맑은 영혼의 하늘을 본 사람이고요. 김수영의 시로 한다면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 왜 이렇게 되겠어요? 눈시울이 붉어진 인간들, 어떻게 전할지가 모르겠나요? 고통받는 인생에 대해서 연민을 느낄 줄 아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막 깜빡이는, 이 사람이 현실 인식을 제대로 한 사람일까요? 못한 사람일까요? 부정적 현실 인식을 한 사람일까요? 못한 사람일까요? 한 사람인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고요한 그 시각, 새벽이죠? 고요한 그 시각 미치실까요? 아름다운 새벽의 창을 열고, 새벽의 창 밑줄이 고요한 그 시각이 같은 거예요. 새벽의 창, AFP네요? 은유법.
민법이고요. 새벽을 여는 거예요. 우리들 가슴에 깊숙한 뜨거움, 자유와 민주주의 실현에 대한 열망이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만난다. 다시 고통하는 법을 익히기 시작해야겠다. 다시 고통하는 법을 익히기 시작해야겠다. 이런 거예요. 학창 시절에는 요즘은 뭐 그런 대학생들이 많이 없는 것 같긴 한데, 왜냐면 취직들이 잘 안 되고 하니까 임금은 줄는데 왜 자꾸 취직 안 될까? 근데 자 외국으로 나가고 그래서 그런가 기업들이. 자 이게 근데 그래도 학생 때는 대학생 때는 혈기왕성하잖아요. 원래 사회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른들이 먼저 시작한 게 아니에요. 학생들이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혈기왕성하고 불의를 보면 그렇잖아요. 어른들이 살다 보니까 가족도 있고 집안도 있고 이래서 쉽게 못 나서요. 이럴 게 많거든. 근데 젊은 친구들이 뭐 가족, 부모님이 있는데 이제 뭐 와이프가 있다거나 애기들이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불을 보면 이 새끼들 뭐야 이러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학생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정투표했어? 이 새끼들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엊그제는 또 이승만 뭐 기념관을 만든다는 또 예산을 집행한다고 막 이렇게 했더라. 응? 투표 때문에 일어난 거잖아. 부정선거 때문에. 어쨌든, 자, 그러다가, 저도 이래서 자, 이거 좀 이해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얘기 하는 게 아니야. 뭐 학생운동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그때 나중에 보니까 학생운동 하는 새끼들도 더러운 새끼들인 거예요. 회장. 친구들 말고요. 회장. 졸준이. 제가 졸준이 제안도 받았었거든요. 근데 더러워서 할 수가 없어요. 원래 인간들이 원래 제대로 박힌 인간은 그런데 했어야 되는 것 같아요. 학생회장 하면 한 1, 2억 번대요. 알아요? 재학 중에 한 1, 2억 번대. 졸준이 하면 한 5억 번대. 1년 동안. 비리죠. 개새끼들 가지고. 졸업앨범 하나 찍어내는데 한 5천만 원, 1억을 남긴대. 5천만 원 이상 남긴대. 행사들 있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서 이쪽 회사를 사빈관이 말고 끌어올 거 아니야, 이렇게. 여기서 떼주는 거지. 그건 비리는 아닌 건가? 그걸 학생회를 위해서 쓰면 되지. 그럼 비리가 아니죠. 그래서 지가 가져. 그럼 비리 아니에요? 그거 공급 아닌가? 아닌가? 공급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버는 분들이 졸준이는 더 규모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한 5억 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절복 막 하고. 그래서 낙하산도 들어와요. 코레를 이런 대형 언론사 이런 데 있잖아요. 그냥 취직이에요. 쪽팔리는 거예요. 응? 자, 그러는 친구들이, 그래서 나가 집회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졸업하잖아요. 그러면, 언론사에 가서 반대되는 글을 쓰고 있어요. 독재정권을 옹호하는 그런 글을 쓴단 말이에요. 변절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변절했을까요? 우리 일제치하, 근데 그 주안에 봤는데, 일제식민지에 만약 태어났다. 나는 배째부터 독립운동 할 때, 설사 그럴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말하면 건방진 거예요. 이거는 오만한 거야. 내가 딱 나가서는 순간 바로 옆에 내 와이프 죽고 애기 죽고 그런다고 쳐봐. 못 나가요. 근데도 나가서 했으니까 그런 분들 우리가 존경하는 것이지. 그러면 그 당시 우리 한 2천 몇 명, 3천만 명 보냈는데 그게 그럼 나머지 그러면 2천 몇백만 명이 다 친일파야?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친일파를 욕하긴 하는데 민중들은 또 마음이 있어도 쉽게 못 움직이죠. 가족이 있으니까. 응? 그러니까 그 욕하는 게 없는데, 자, 가족들 등등 때문에 왜곡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 기성인이 되면요, 20대 때 혈기왕성할 때 뭐라 그래 이거를 분노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이 사람도 아마 하자도 살아가면서 그런 부조리한 모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순간 조금 무감각해졌다고 느낀 모양이에요. 또 그전에는 이렇게 지나가다 할머니만 보면은 할머니 이거 얼마예요? 아유 하면서 뭐 5,000원인데 10,000원짜리 주고 간다거나 응? 초콜릿 팔러 다니는 껌 팔러 다니는 애가 있으면 아가 이리 와봐 이렇게 하고 사준다거나 막 이랬는데 기성인이 된다면 돈도 더 많아졌잖아. 근데 안 사요.
고림도 이렇게 된단 말이죠. 힘없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 공감 이게 약해진 거고 삭막해진 거죠. 그러니까 편질돼 버린 거예요. 그렇게 느꼈나 봐요. 그래서 다시 고통하는 법을 익히기 시작해야겠다. 고통하는 법 있죠?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공감과 연민이에요.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공감, 연민이에요. 이제 밝아올 아침에 자유로운 새소리를 듣기 와요. 새소리 긍정, 부정? 긍정이죠? 동그라미. 또 희망적인 이미지예요. 아침이라고 하는 건 밝아진 거잖아요. 아침이 희망적인 이미지. 물론 밤에 오는 새도 있긴 하죠. 있는데 새 아침에 오잖아요. 따스한 햇살 동그라미, 바람 동그라미, 꽃향기 동그라미를 막기 위하여. 다 희망이에요. 진정으로 너를 사랑한다는 한마디의 새벽 편지를 쓰기 위하여. 이름은 모르겠는데요. 아마 되게 큰 재단일 텐데 혹시 알아요? 김대중 대통령 때 고자관하던 분이래. 그러니까 대변인 있죠? 연설문 써주고 하는 하는 그분인데 이름은 잘 잊어먹었어요. 이름인데 잘 몰라. 듣기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아침 편지라는 혹시 들어봤어요? 우리는 모를 것 같아요. 그리고 충청도 쪽인가 경상도 쪽인가에 약간 7만 평인가 되는 부지에 지금은 뭐 한 7, 8개 이상 건물이 큰 게 있나 봐요. 처음에 자기 집 팔아서 시작했대. 했는데 그 사람 한 것 중에 아침 편지라고 하는 김대중 대통령 때니까 꽤 오래전이에요. 그래서 이메일로 이렇게 보내는 뭐 그런 거였대요. 이메일 형식 보내는 뭐 그런 거였대요. 그러니까 힘들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위로하는 아침마다 매번 하나씩 편지 많은 그런 어쨌든 이제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사연 같은 거 적어가지고 이렇게 희망을 주는 뭐 그런 운동을 계속 하신 분이래요. 원래는 보좌관이었는데 그 보좌관을 하면서도 그렇게 했대.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그 일화를 들어보니까 아니 다른 사람 같으면 네가 보좌관인데 연설문 하나 제대로 쓰도록 네가 공부하고 막 이래야 될 건데 네가 지금 아침마다 그래 딴짓하면 되겠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김대중 대통령만큼 안 그랬대. 다른 사람들은 넌 새끼 보좌관인데 뭐 그 짓 하냐 선후배들만 욕하고 동료들만 욕하고 그러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사실 우리 지금 이 인터넷 광고 얘기하잖아요. 그 시작이 김대중 대통령부터예요. 알아요? 그걸 먼저 알아보고 한 게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깔라고 막 시기 한 게 그게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책을 되게 많이 읽으시고 그러니까 미래를 내다보니까 아니까 그렇게 한 거고, 응? 뭐 AI 이런 거 막 얘기하고 등등 다 김대중 대통령 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양반이 새벽 편지 이메일 보내서 쓰고 하는 거를 되게 칭찬하고 막 그랬대. 오늘 꽉 이렇게 물어보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서 인원수가 엄청나던데. 응?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었는데 뭐 그런 재단이 있어요. 비슷한데 아침 편지는 아니면 새벽 편지네요. 이 독재 정권 하에서 변절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놓고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일제치하 때 싸웠던 것처럼 깜빵이 몇십 년 동안 갇히기도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응? 그런 사람에게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진정한 사랑한다고 하는 새벽 편지를 쓰기 위해서 다시 고통하는 법을 익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쪽팔리잖아요. 나는 변절했는데 쟤는 변절하지 않고 계속 일하고 있어요. 운동하고 있어요. 근데 또는 그 사람한테 내가 변절된 내가 사랑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당신들 상관되고 공감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공감한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나도 다시 바뀌어야죠. 원래대로. 잘못되면 욕할 줄 알고 그렇게 쓰기 위해서 이해되세요? 그 새벽 편지를 쓰기 위해서 새소리를 정당하게 듣기 위해서 햇살과 바람과 꽃향기를 정당하게 느끼려면
내가 다시 고통하는 법을 익혀야 돼요. 안 그러면 거짓이죠. 됐어요? 쓰기 와요. 새벽에 일어나 반짝이는 별을 보고 있으면. 지금 다시라는 말이 고통하는 요게 그냥 뭐 젊은 시절 돌아가는 얘기 아니고 그래야만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진정성에 담긴 편지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이해하시고 반짝이는 별을 보고 있으면 이 사람 어디에 마르지 않는 희망의 샘 하나 출렁이고 있을 것만 같다. 자, 앞에 거랑 내용이 반복됐고요. 지금 현실은 되게 부조리해요. 부정적이에요. 독재 정권 하에요. 그러나 다시 내가 고통하는 법, 연민을 알고 공감을 하면서 운동을 하면, 이 운동이 뭔지 알죠? 사회운동이에요. 하면 사랑이, 희망이 실현될 것 같다 라는 거예요. 주제 적어볼까요? 사랑과 희망이 넘치는 세상에 대한 소망. 사랑과 희망이 넘치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소망. 뭐 고통과 쓰라림과 목마름 이런 것들은 부정적 시어라면 새소리, 햇살, 바람, 꽃향기, 사랑과 희망은 긍정적 시어예요.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 문제 아까 뒤에서 이미지가 대립된다고 그랬잖아요. 아닌가? 그게 아니네. 부정적 현실 속에 새로운 희망을 발견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모두 그랬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본다면 부정적 현실에 해당된다는 건 고통과 사랑과 목마름 이런 시간 되어 있고요. 희망이 새소리, 햇살, 바람, 꽃향기인데 이거는 중간에 전환됐다기보다는 부정적 현실을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다, 바뀔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화제에 전환된 인식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현실에 좀 안주하고 이렇게 돼 있다가 다시 고통하는 법을, 연민하는 법을, 공감을 통해서 실천을 다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문제 풀어보시고, 자, 본인 학생 요거 다 풀려 있는 거죠? 네. 다시 한 번만 잠깐 볼래요? 안 풀어서 같이 한번 볼게요.